안녕하세요. 르미엘 성형외과 우은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써니 리프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써니 리프팅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써니 리프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노폴라 RF 계열의 장비인데요. 모노폴라 RF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죠. 이제 워낙에 유명한 오리지널 써마지를 필두로 해서 국내에서 정말 많은 좋은 장비들이 출시가 돼서 많은 원장님들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기존의 다른 모노폴라 장비들 써마지와 볼유머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도 또 이 써니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고 이제 시술하는 방식이라던가 써니의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니를 맨 처음 접하게 된 건 이제 출시되기 전, 지금부터 한 1년 반, 2년 전쯤에 써니를 만든 회사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는 장비가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많이 유명하시죠. 변경희 교수님께서 논문을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논문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건 단순 모노폴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노폴라와 바이폴라를 어떤 특정한 비율의 배합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콜라겐의 형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잘 일어난다 라는 이 연구 결과를 듣고 그때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연구다 싶었고 이 장비가 나오면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써니가 나왔을 때 사실 다른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들이 있지만 그때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죠. 이 써니는 2가지 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써니 팁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많이 써보셨던 모노폴라 고주파 핸드피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쿨링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어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면서 하는데 얘는 아마 쓰시다 보면은 냉각 시스템은 약간 써마지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써마지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볼유머랑 비슷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결국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었던 게 이 K사 팁을 이용한 이제 펄사 모드인데요. 이 K사 팁은 이 CMB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팁이 잘 보시면 바늘이 아닌데 닿는 곳에 이 25개의 전극이 피부에 닿으면서 굴곡진 곳을 빈틈없이 메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통증 없고요. 그냥 환자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약간 간질간질거리는, 아니면 얼굴에 그 괄사 가볍게 하는 것처럼 얼굴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게 얼굴에 굴곡진 부분에 밀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팁이 특징적인 건 두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팁은 아무래도 그 중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두피 사이사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지나갈 때도 큰 저항 없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밀착이 되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K사 팁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써니 팁과 K사 팁을 이제 병용해서 우리가 써니 리프팅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보통 이 써니 리프팅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반적인 모노폴라 고주파의 케이스에 잘 맞으시는 분들은 다 당연히 잘 맞으실 거고,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지고 볼거짐도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만져봤을 때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두피부터 탄력이 떨어져서 리프팅 효과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보통 우리가 안면거상을 한다 할 때는 두피 쪽부터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장비로도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써니 리프팅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환자분을 대상으로 써니 리프팅 시술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피부가 얇고 탄력도 좀 떨어지고 얼굴에 살도 없고 그래서 뭐 보통 뭐 땅콩형이라고들 요즘 많이 부르죠.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계신데 당연히 이런 분들에게 많이 권하고 계실 거예요. 모노폴라 고주파 종류를. 특히나 써니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부터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특장점을 K사티브로 내세우고 있는데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턱 라인부터 그리고 이 옆볼 그리고 두피 쪽, 이 위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되고요.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은 뭐 아주 뭔가 채운 것 같지 않은 뭘 채워 넣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볼륨감이라던가 탄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돼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 특히 그 K사티브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노와 바이를 섞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문으로도 밝혀진 건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재생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기미 치료에 쓰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기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팁도 개발이 돼 있고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강화시키는 베이스토닝이라는 프로그램도 이 안에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하는 환자들한테도 그 베이스토닝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얼굴 톤이 맑아지는 효과까지 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써니를 데모하고 구매하려고 했던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를 해드렸는데 한 1, 2주 지나서 얼굴이 되게 많이 환해져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건 안 하고 써니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보고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써니는 이제 젤을 따로 주는데요. 굉장히 약간 묽은 편이에요. 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두피까지 쓰려면 너무 끈적거리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시술 후에 환자들에게 불편감이 있고 두피 쪽으로 이동하는 게 팁이 조금 뭉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많이 묽어요. 다른 제품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는 귀에 이렇게 마개를 막아놓고 하고 눈에 혹시나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간에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써니팁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써니팁이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소프트, 하드 이렇게 RF 모드가 변환이 되는데 하드 모드는 써마지 FLX, 그 다음에 소프트 모드는 써마지 CPT랑 비슷한 파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두 가지를 같이 복합으로 쓰는데 하드 모드를 쓰실 때는 얼굴 보통 윤곽 라인 따라서 쭉 해주시면 되고 소프트 모드 쓰실 때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쭉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 모드가 좀 더 아파요. 그리고 턱뼈, 턱라인 있는 쪽이 좀 찌릿찌릿한 느낌 드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저희가 하드 모드에서 3.0 에너지 설정을 하고 스탠바이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소리가 축축 나는데 이게 이제 가스가 나와서 냉매 가스가 나와서 냉각시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가워지고 있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셨나요? 이제 차가워지는 바람 소리가 나오면서 발 누르시고 이렇게 하나씩 또 할 수 있는데 또 얘가 잘 돼 있는 게 이 반복이 잘 돼 있어요. 써마지 한 번씩 다 누르면서 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은 어쨌든 요즘에 한국 장비들은 다 이렇게 연속 모드가 가능하게 해놔서 좀 많이 편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쭉 진행하겠습니다.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볼륨어랑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컨택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컨택이 잘 돼야 되고 뭐 일반적인 모노폴라 고주파 할 때처럼 그 금속이 없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필러 시술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콜라겐 부스터 시술들 많이 하잖아요.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전기가 통해서 그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그 필러나 이런 콜라겐 부스터가 들어갔을 때 안에서 저항값이 어떻게 변해서 어떤 현상을 나타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볼 쪽에다가 필러나 뭐 엘란스 스컬트라 이런 거 받으셨던 분들은 저는 그래도 최소한 2달은 지나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괜찮으세요? 좀 뜨겁죠?
보통 양쪽 다 합쳐서 뭐 하드 모드 같은 경우에 뭐 100샷 정도 양쪽 얼굴에 하고, 소프트 모드 같은 경우에 뭐 150에서 2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은 얼굴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아주 많은 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드 모드 지금 한쪽에 50샷 들어가서 소프트 모드로 바꿔가지고 에너지 조금 올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모드가 좀 더 아픈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소프트 모드는 말 그대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훨씬 더 덜 아프고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모드를 들어갔는데 너무 아프다, 뜨겁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하드 모드는 짧게 건너뛰시고 소프트 모드로 가서 샷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덜 아프죠? 네, 훨씬 안 아파요. 훨씬 안 아파요. 지금 에너지를 좀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덜 불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모노폴라 고주파는 보통 마취 안 하고 진행해요. 저희 볼륨어도 마찬가지고 써마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피부 표면에 마취가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환자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서 마취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워하거나 겁이 많으신 분들은 뭐 마취를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마취가 돼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는 온도가 올라가서 언제든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수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마취 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뭐 너브블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면 마취로도 진행은 안 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받아봤을 때 볼륨어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써마지랑 비슷한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써마지랑 비슷한 정도. 저는 원래 기존에도 어떤 리프팅을 할 때 이 관자놀이 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써니 K사팁이 나와서 이 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한쪽을 이렇게 쫙 다 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쪽에 소프트 모드로 100샷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우리가 사실은 모노폴라 고주파가 막 즉각적으로 올라붙고 이런 걸 노리는 시술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 안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콜라겐의 형성이라던가 피부의 재생이라던가 이런 걸 노리고 하는 거라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게 크지, 즉각적인 효과는, 근데 실제로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좀 좋아지신 분들도 있긴 해요.